자, 오늘 영상은요. 2025년도 제74기 간부후보생, 지금 현재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경위 공개 채용 시험이다. 경쟁 채용 시험이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간부후보생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24년도 2월 20일 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세부 일정은 일단 6월 3일 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6월 3일서부터 6월 13일 목요일 날 심하이가 되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마지막 날 꼭 뭐 접수한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왜 마지막 날 하려 그래? 미리미리 하란 말이야, 미리미리. 내가 왜 마지막 날 하지 마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예전에 내가 실제 봤던 사례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마지막 날, 뭐, 여기, 뭐, 경위 시험 같은, 간부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순경 시험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가, 접수 인원이 많아갖고, 폭주해갖고, 다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뭐 간부후보생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워낙 조금 뽑는 시험이고 하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빨리 접수해버리고, 6월 3일 날, 공고하면, 그냥 동시에 그냥 바로 그날 당일날 사진하고 다 준비해놨다가, 사진 스캔해갖고 준비해놨다가, 바로 원서 접수해버려, 그냥. 인터넷으로. 그리고, 필기시험은 8월 3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보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가 12월 12일이야. 한참 있다 나네. 그죠? 그죠? 요 사이에 적성 검사라든지 체력 검사라든지 이런 거 시험 다 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날짜 6월 3일 금년도 24년도 6월 3일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좀 약간 이번에 순경 시험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나는 좀 한번 큰 시험이라는 것이, 경찰에서 큰 시험이라는 것이 뭔가, 간부후보생이 무엇인가 좀 현실적으로 좀 자기가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한번 접수해 봐. 그래야 접수해 보면은 느껴. 그거를, 간부후보생이 훨씬 어렵구나, 이걸 느껴요. 그리고 문항수도 차이가 있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 과목수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문항수도 문항수지만은 나오는 수준이 좀 달라. 순경하고 같은 형사법 40문항이라 그래도 간부후보생 40문제하고 좀 나오는 그 레벨이 조금 달라. 조금 좀 깊게 물어봐, 간부후보생 같은 경우. 자, 어쨌든 뭐 알아두시고, 뽑는 인원은 뭐 해마다 뭐 동일하죠. 뭐 전체 다 50명 뽑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 40명 뽑고,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이렇게 뽑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보고 싶어요. 예전에 아는 동생인데, 이제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이제 사업할 때였는데, 나는 이제 시험 예전에 이제 1차 합격만 하고 이제 뭐 그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환경이 안 됐어. 뭐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바쁜데 언제 또 과거 시험을 계속 준비하냐. 그래서 이제 도중에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졌죠. 내가 이걸 좀 합격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다, 이런 좀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했는데, 끝내 못했어요. 나는 실패를 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세무회계하고 5명이고 사이버 좀 5명이잖아. 근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저 세무회계 관련된 학과를 대학에서 졸업을 했는데, 제가 경찰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먹고 들어가는 과목이 세무회계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데 너 세무사나 회계사 있어? 했더니, 그런 거는 없대. 자격증 그럼 안 땄다는 얘기야? 했더니, 전산 세무회계인가 뭐 그거 갖고 있대. 그래서 1급 갖고 있대.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합격한 애들 내가 보니까 거의 5명이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인재, 경찰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 5명을 뽑는 시험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수준을 보니까 세무사 회계사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또 말을 안 해, 또. 그리고 물어보면, 너 세무사 있냐? 회계사 있냐? 물어보면은, 뻥을 쳐. 없다고, 일부러. 응? 경계심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애들도 많이 봤어.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세무회계 응시해도 괜찮은데, 일반에 응시해봐. 40명이나 뽑잖아. 일단, 형사법이 제대로,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학이 제대로 점수가 나오면은, 일반으로 도전해. 그러면 그래도 좀 비전이 좀 있어 보여, 내가 보기로는. 그리고 사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5명밖에 안 뽑아.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놈,
그죠? 컴퓨터하고 전자통신 관련돼 갖고 날고 긴다는 놈 5명만 뽑는 거야, 이 시험은. 그래서 얘네들 한 수준을 내가 봤어. 예전에 아는 동생인데 지금 경감 달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보니까 웬만한 막 방화벽 이런 거 뚫는 건 기본이고 악성 코드 잡는 것도 장난 아니더라고. 그냥 뭐 컴퓨터 자판으로 막 탁탁탁 하니까 그냥 뭐 금방 그냥 다 저기 뭐냐 악성 코드 같은 거 다 잡고 장난 아니더라고. 뭐 네트워크 통신 이런 거는 기본이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도 예전에 저기 이그뭐 여기 뭐지 안테나 공학인가 좀 공부하다 말았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 직렬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심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괜히 이거 빡센 거 여기 도전하지 말라는 거야. 어지간 내가 세무사나 회계사 있으면 여기 도전해. 그리고 사이버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5명 안에 드는 날고 기는 놈이다 하면 도전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금 뽑는 여기 요런 데 도전하면은 괜히 장수생이 되고 끝내 결과도 못 얻고 뭐 간부 후보생도 안 되고 결국 다 죽두밥도 안 되다 결국 나이만 뭐 35, 6 먹고 취직하려면 취직도 안 되고 막 이런 사태 벌어져. 그러니까 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으로 응시해. 비록 세무회계 관련된 학과를 나왔다. 그리고 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 관련된 학과 나와도 일반으로 도전해. 일반이 40명 뽑으니까 경찰 되는데 그렇다고 일반과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야. 많이 뽑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 내 자리가 있다 이 얘기야. 거의 근데 뭐 날고 기는 놈들 오기 때문에 이 간부후보생 40명도 전국에서 공부 꽤나 한다고 방구 끼는 애들 다 많이 와. 그냥 뭐 나도 예전에 공부 잘한다고 뭐 좀 까불고 다녔는데 야, 진짜 나보다 잘하는 놈도 처음 봤다 거기서. 난 진짜 신림에서 보니까 뭐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좀 많이 뽑는 시험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내사항 여기 나왔는데, 뭐 여기 나와 있네. 경찰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경찰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야. 자, 8월 14일로 뭐 경위 공개 경쟁 채용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상기 시험 일정은 시험 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사전에 안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죠, 그죠? 뭐 여기 보면 접수 어떻게 하라, 그죠? 나와 있죠, 그죠? 요것도 사이트도 뭐 여기 나와 소개하고 있네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올해 2024년서부터 필기시험 검정제 성적 인정 기간이 변경됐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지금 연장이 됐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 바로 그 유효 기간이 4년이 있었는데 그냥 유효 기간을 없애버렸어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체 유효 기간이 2년인 시험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기간 만료 전 경찰청 원서 접수 사이트에 사전 등록을 해놓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좀 알아두셨으면 해. 이것도. 예.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애들이 그 공고문을 꼼꼼히 안 보더라고. 공고문을. 그리고 날짜 이런 것도 꼼꼼히 안 보고, 그죠? 포스트잇에 딱 적어놔. 6월 3일이라고. 응? 적어 놓고,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뭐 예전, 올해 게 아니라 22년도에 이제 이 공고문인데, 23년도 공고문은 못 찾겠더라고. 없어. 안 보여. 그래서 22년도 공고문인데, 잠깐만 보자. 자, 여기 23년도 이제 입교하는 애들일 거예요. 22년에 공고했던 건데 뭐 요거 잠깐 좀 소개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여기 이런 거는 뭐 다 알잖아. 1차, 2차 뭐 서류 전형 뭐 3차 시험 좀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응시 자격도 뭐 그렇고 일단 뭐 40세까지라는 건 40세 이하라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9년장 받는 거 다 아실 거고. 그죠?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과목에 대한 얘기를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일반과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일단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일단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관식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주관식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간부보생에 응시할 때가 48기 시험, 48기, 49기 시험에 응시했었어요. 근데 그때 필기도 안 됐지. 그때는 뭐 떨어지고 그랬죠. 나중에 그리고 뭐 순경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55기 시험, 2006년 시험에 제가 1차 합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과목하고 조금 좀 다르지만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지금 공통 과목이 두 과목이고 필수 과목이 두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한 과목이단 말이야. 근데 이 공통 과목에서 형사법 120점이잖아 지금, 그치? 이 120점에 대한 이 비중이 진짜 막강해. 여러분들 보면 공부하라 그랬더니만 경찰 공부한다고 어떤 놈들 보니까 책 펴놓고 있던데 맨날 경찰학만 피고 있어. 그러니까 너 형사법은 공부 안 하냐 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한대. 나중 공부가 어딨냐. 야, 공부할 때, 그죠?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 그치? 아침, 점심, 저녁이 있으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시간을 기준으로 끊었어. 그래서 아침에는 형사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학인, 뭐예요? 다른 과목, 두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고, 마지막에 선택 과목 한 과목 있는 거. 식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었거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형사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간부보생은 7억 하나 많아야. 형사법 120점 만점에서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만 틀려줘야 돼. 그러니까 최신 판례거나 깜빡하고 하나 틀리는 거. 두 개가 넘어가. 좋아. 세 개까지도 괜찮아. 세 개까지도 괜찮은데 네 개가 되면서 후달려. 에? 네 개가 되면서 후달리다고. 헌법도 애들 점수 거의 비슷비슷해. 점수 거의 차이가 안 나. 헌법 그 애들 나오는 점수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경찰학도 마찬가지야. 경찰학도 120점 만점인데 그 아주 꼴통 같은 애들도 보니까 거의 100점 나오더라고. 120 가운데 100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점수가 많이 다른 애들이랑 점수를 많이 벌릴 수 있는 것은 형사법이야. 내 담당 과목이 형사법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 하면 일단 형사법이 제일 선두에 쓴다고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범죄학이 지금 60점인데 내가 범죄학 얘기 좀 해볼게. 이 범죄학 같은 경우 애들이 되게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어. 범죄학 어렵게 내면 그 한두 것도 없다 그거. 형사정책 관련돼 갖고 어렵게 내면 한두 것도 없어. 그 학자들 그거 외우는 거 장난하냐 그거. 머리 아파 그거 다 도표해 갖고 외워야 돼. 범죄학 그 계보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택 과목 뭐 맨날 물어봐. 선생님 민총학 할까요? 행정학 할까요? 행정법 할까요? 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행정학 많이 하더라고. 행정학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 뭐 사람마다 다 좀 취향은 다른데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래.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 그죠? 학원에서 강의하지 않는 이런 과목 하지 말고 학원 가면은 주로 행정학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 행정학 강의하니까 행정학으로 해. 행정학이.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있는 과목을 하는 게 좋아. 나는 일반 간부가 아니라 해양 간부 옛날에 시험 쳤거든. 그래서 국제법하고 행정법을 혼자 공부했는데 주관식을 굉장히 진짜 피눈물 나게 공부했어. 선생님도 없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지. 국제법 같은 경우에 난 옛날에 해양법, 국제해양법 관련된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떻게 강의를 들을 데가 없어. 또 책도 제대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혼자서 막 그냥 국제법 책 찾아다니면서 해양법 막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야 한국해양대 그런 교재에서부터 해갖고 교수님들 교재 사서 공부하고 막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그게 나왔었어. 공해상의 추적권인가 그게 나갔던 기억이 나. 아직도 지금 주주주주 생각이 다 나. 이게. 그리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선택 과목은 한 과목인데 지금 40점짜리인데 이것도 우습게 보지 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우습게 보는 순간 합격하고는 멀어져. 응? 합격하고는 멀어진다고. 한 과목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과목은 뭐니 해도 형사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필수 두 과목에서는 뭐니 해도 경찰학 120 배점이 가장 높은 경찰학을 완전히 격파해야 되겠지. 예. 어쨌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중에서 그죠? 구독자 중에서도 간부보생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이번에 순경시험 합격하시고 또 강부고생 공부하신다고 하더라고. 저기 뭐 그 누구죠? 그 뭐 성형님하고 몇 명 있는데 어쨌든 합격을 기원하고 어쨌든 노는 날이 있어서는 안 돼. 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쉰다 그러더라고. 또 애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를 했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부족한 과목을 그날 토요일 일요일 날 메웠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서 모의고사를 매주마다 봤단 말이야.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고 일요일 날 그 토요일 날 본 시험에 대해서 그 분석하고, 그리고 몇 점이고 몇 점 나왔고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봐봐. 4월달 거의 다 지금 중반까지 왔는데 5월, 6월, 7월 그죠? 8월 초니까 시험이 8월 3일이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전과목 들어가셔야 돼. 지금 모의고사 다 들어가야 되고 지금 와갖고 무슨 놈은 뭐 한 과목 한 과목 그 붙잡고 앉았더라고. 그러면 떨어져. 안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공부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지금서부터 전 과목 다 건드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딱 세 덩어리로 나누어.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는 나 같은 경우엔 제일 공부하기 싫은 과목 있잖아. 이걸 아침에 뒀어. 아침에 일어나 갖고 점심 먹기 전까지 제일 공부하기 싫은 과목, 아니면 배점이 조금 약한 과목이라든지 그런 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빡센 과목 하려고 하면은 막 머리 아프고 막 짜증 난다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는 좀 가벼운 과목을 공부하고 점심 때 나는 주로 뭘 공부했냐면 형사법을 많이 했어. 점심 먹고 와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점심 먹고 나면은 되게 막 졸리거든. 그 안 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안 졸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세수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동네 한 바퀴 그냥 한 바퀴 산책하고 와. 막 그렇다고 뜀박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밥이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될 때까지 동네 한 바퀴 그냥 내 생각에는 한 100m에서 한 200m 정도의 거리, 한 300m 정도 거리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한번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소화가 잘 되거든. 그러면 졸리지는 않아. 내가 예전에 막 공부하다가 밥 먹고 나면 막 졸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걸었어 나는. 걸으면은 이 뇌에도 많은 자극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도보 걷는 이런 운동이 되게 지능 발달에 되게 좋아. 그리고 마지막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는 무슨 과목을 하냐면은 저녁 먹고 나서는 가장 좋은 게 여기 물론 선택 과목 공부하지만 저녁 먹고 나서는 자기가 제일 부족한 과목이 있잖아. 부족한 과목 거기서 집중적으로 오늘 타깃을 정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깃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형사법인데 내가 오늘 공범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오늘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공범론을 확실히 독파한다. 그래갖고 공범 관련된 거 공범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간접정범을 공부한다.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요. 공동정범을 공부한다. 교사범을 공부한다. 어떤 특정 파트를 딱 지정하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간부후보생,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승진 문제, 이런 거 다 수합해가, 검찰 문제 수합해갖고 교사법만 다 골라. 그래서 거기 노트에다가 다 옮겨 적어놔. 출제된 거. 최근 3년치가 제일 중요해. 기출문제 중에. 최근 3년치 기출문제를 딱 노트에다가 적기 싫으면 복사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붙여놔. 그냥 노트에다가. 적기 싫으면. 어쨌든, 저녁 먹고 와서는 요 행정학이나 행정법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제일 부족한 과목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야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저녁 먹고 와서는 좀 가졌으면 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한다? 놀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은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 내 현위치가 몇 점인가? 현위치가 점수가 몇 점인가? 형사법 120점 만점에서 내가 과연 몇 점을 득점할 수 있는가? 경찰학 12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득점할 수 있는가? 그걸 계속 분석하란 말이야. 자, 시간이 또 다 됐어. 지금 벌써 19분 35초 흘러가고 있어. 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